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모습을 드러낸 조주빈이 뜬금없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소환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봤더니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조주빈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 사장과 윤 시장 등은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성착취 동영상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이들이 성착취 동영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의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조주빈 측의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 좀 현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후 최 실장은 윤 전 시장과 함께 실제로 JTBC에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지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건 조주빈 사건이 터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주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예전에도 있었고 조주빈 같은 특정 개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와 저는 알몸 채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영상 채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코드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의 알몸을 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주빈 사건과 흡사한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스마트폰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여성들을 협박한 주범은 결국 잡히지 않은 채 돈을 인출하고 관리한 사람들만 각각 징역 1년과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런 범죄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은 물론 경찰이 검거하는 범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귀는 오빠가 자기 그 남자친구들 그 단톡방에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해하고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주변에 더 가깝게 조금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SNS나 랜덤 채팅 어플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부터 연인이나 지인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 조주빈 같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비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박사 한 명 우리가 그냥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이라고 하면 텔레그램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왜곡된 성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목포의 붕어빵 장수 부부와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디서 감염된 건지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7번째,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모두 43명입니다.
확진자 A씨 부부가 지난 8일 이후 접촉한 목포와 무안의 교회 관계자와 가족 5명, 7번째 환자가 방문한 목포의 한 내과 의료진 등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확진자 부부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도 노점 장사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추가 접촉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사 먹는데 23일까지 먹을래요, 근데?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따라 방역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부가 붕어빵을 만들던 화물차와 주변 상가는 소독 작업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23일 장사를 한 트럭 인근 농협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확진자가 지난 8일 예배를 본 무안의 교회와 16일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목포의 교회 시설은 폐쇄하고 신도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방역차가 우리 나갈 때 뭐가 있었어. 하고 방역 아줌마가 수시로 돌고. 그러나 노점상인 A씨 부부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부부가 경상도 방문은 물론 신천지 연관성, 해외 여행력도 없다고 밝히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진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7번째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태가 위독해져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광주 전남 출신의 신천지 해외 전도사 12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신천지 광주교회 측이 제공한 전용버스를 이용해서 광주 전남으로 이동했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주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에 거주하는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명은 생활치료시설인 광주 소방학교에 입소시켰고 나머지 4명과 전남의 3명은 자가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3번째 순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한 정의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은 광주 전남에서 광주 6곳과 전남 4곳의 지역구에 10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기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성장 전략인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초자산제와 부동산 투기 끝장법,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40% 상향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대대적인 공공투자 경제회복 프로그램으로 진보적 경제 비전이자 사회 비전인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2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당선권으로 예상되고 있는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광주 전남 지역에선 문정은과 박웅두 등 3명을 비례대표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거대 양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일당 독점 체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오래 묵은 수건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건전한 비판 세력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확실한 견제 세력으로 성장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정의당. 총선을 20일 앞두고 총력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생당의 후보 공천이 결국 현역 의원들의 잔치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하루 만에 뒤바뀐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광주 동남을 후보로 박주선 현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뛰고 있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공천 후보로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민생당 창당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게 공천 이유입니다.
박주선 대표님이 사실 뭐 당에 기여했던 측면들이나 그리고 당원 38조에 의하면 단수 후보를 확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박주선 의원님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나마 세대 교체가 기대됐던 광주 동남을에서도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서 민생당 소속 광주 전남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조승영 의원을 뺀 8명이 공천장을 거머쥐고 본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진 세력의 설 자리는 없었고 형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조차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략됐습니다. 경선이나 최소한의 여론조사라도 요구했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결국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의 도시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민생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광주 동남을 선거는 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민생당 박주선 의원, 무소속 김성환 후보의 3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이어 민생당의 현역 의원 셀프 공천 논란이 광주 전남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호남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오늘 군공항 이전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조석 추진 등 각 시도의 지역 현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1, 2주 추가 연장한 가운데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과제 폭탄이라거나 사이버 강의를 듣지 못하겠다는 등의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강의할 거면 수업료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가 계약하면 독도 계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의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임원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노동청을 통해 글로벌모터스의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 오순철 경영본부장 등 주요 임원 3명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노총의 건의문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각계각층 추천으로 임원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던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예방 차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선수가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내일부터 비가 예보됨에 따라 28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어제 훈련 도중 선수 1명이 미열 증세를 보여 전체 선수단의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주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사거리, 북구 전남대 주변 등에 있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51곳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